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대체로 성공적인 총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에너지총회를 계기로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은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있는 외국과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합니다. 아양철교를 산책로 등으로 리모델링한 아양기찻길이 개통 열흘 만에 폐쇄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취재했습니다. 선불 교통카드 잔액이 수십억 원이고 이자도 수억 원에 이르지만 대구시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세계에너지총회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려 대한민국과 대구의 에너지 분야 국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000명이 넘는 참가자, 50여 명의 각국의 에너지 장관급 인사, 세계 에너지 현안 논의에 나선 270여 명의 연사, 세계 굴지의 에너지 기업들의 참여로 시장 선점 경쟁이 뜨겁게 펼쳐졌던 산업 전시회. 대구 세계 에너지 총회가 지난 닷새간 새롭게 갈아치운 기록들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참가자 수, 또 전시 업체 수, 또 제출 논문 수, 후원자 수 모든 면에서 사상 최대 기록을 총회 사상 처음으로 개최국가 세계에너지협의회가 공동선언을 채택해 에너지의 안보, 형평,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The main content of the declaration is that we have a collaboration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World Energy Council on the trilemma, and we will make sure that the trilemma finds support in the Clean Energy Ministerial Roundtable, which is going to be hosted by the Korean government next year. 폐회식에서 김영훈 조직위 공동위원장이 세계에너지협의회 공동의장에 올라 에너지 분야에서 변방으로 인식되던 한국의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월드 에너지 카운슬이 자타 공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고급 정보가 서로 즉시에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으로 되었으면. 개최지 대구시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에너지 중심 도시로의 성장이란 새로운 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에너지 절감 10% 이상입니다. 두 번째, 청정에너지 20% 이상 2022년까지 보급. 세 번째, 에너지 산업 중심 도시로 육성. 대구 세계에너지총회가 많은 성과와 과제를 남기고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네, 세계에너지총회를 계기로 마련한 기획뉴스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생산은 물론 절약까지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있는 외국과 국내 지자체를 소개합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런던 남부에 있는 친환경 에코타운 베드제드. 오스터리 시설 가동이 중단돼 버려진 땅을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로 만든 마을입니다. 30cm 두께의 슈퍼 단열재를 사용한 외벽과 3중 창문으로 열 손실을 줄이고 건물 지붕에는 대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시간당 142kW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철저하게 열 손실을 차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충당하다 보니 런던의 일반 주택보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80% 이상 적습니다. Previous house we were spending around £750 a year for water, electric and waste. In this house we pay round about £260, £270. It's about a third of what we were paying. 100여 명의 베트남 참전 용사가 새 터전을 일궈낸 서울시 천호동의 십자석 마을. 전체 46가구 가운데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곳은 16가구. 마을 어디에서나 태양광 시설을 볼 수 있고 지열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옥상에는 텃밭이 조성됐습니다. 이 밖에 멀티탭 사용 생활화, 창문 틈새 방풍, 안 쓰는 전기 제품의 전기 코드 뽑기 등을 통해 약 10% 이상의 전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줄임으로써 하나라도 더 핵 원자력을 더 만들지 않게끔 이런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후손들한테 이걸
환경을 위해서 에너지 절감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자체의 보조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해 에너지 자립 마을을 꿈꾸는 곳은 더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한 10가구는 월 평균 335kW의 전력을 생산하고 LED 가로등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5만 몇천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만 얼마니까 4만 원 돈이라는 돈이 전력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해마다 극심해지는 에너지 위기 속에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세계 에너지 총회 마지막 날인 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0억 인구에게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반 총장은 2030년까지 현대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과 전 세계 에너지 효율 2배 증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비중 2배 증대 등의 세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부문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양 철교를 리모델링한 아양 기찻길이 개통 열흘 만에 폐쇄됩니다. 시설에 문제가 생긴 건데 뭐가 그리 급해서 서둘러 개통을 한 건지 동구청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개통된 아양 기찻길.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기찻길을 시민들의 산책로로 재단장했다는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곳곳에서 흠집이 발견됐고 급기야 열흘 만에 폐쇄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전망대 유리창은 금이 간 채로 방치돼 있고 산책로에 깔린 타일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철로가 보이도록 설치된 투명 바닥은 금이 가는 바람에 나무 합판으로 덮여져 있고 천장도 임시 방수 처리만 돼 있습니다. 돈만 많이 들었고 이게 이제 실속 있게 해야 되는데 바닥에 유리를 깔아가지고 자주 안 넘어진다든가. 어떤 부분은 첫째 공사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이게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 좀 불편해요. 상당히 여기 이 길 자체도 좌우도 한정이 안 돼 있고 현재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대구 동구청은 당초 준공 예정일은 12월 1일이지만 평생 학습 축제 기간에 오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시 개통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없었고 또 저희들이 보강을 이제 할 때 보강을 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안전상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토요일부터 기찻길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준공도 되지 않은 결과물을 보여주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이달 30일에 치러지는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포항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는 대화합 대통합 선거 출정식을 열고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돼 제2의 영일만 신화를 창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은 박명재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됩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가해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힘 있는 여당 의원을 만들어달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첨단 산업을 양손에 가진 포항을 만들고자 박명재가 깃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우리 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 허대만 후보도 새정치를 위한 선거 출정식을 열고 지난 30년간 새누리당에 대한 묻지마식 투표가 포항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묵묵히 고향을 지켜온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젊은 야당 국회의원 만드는 것이 이 포항을 위해서 10배, 100배, 1000배 더 이익이 된다, 더 이롭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젊은 야당 국회의원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지원 유세에 나섰고 다음 주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포항에서 열리는 등 재선거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항에서 또 화성에서 다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뽑아준다면 박근혜 정부 그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를 겁니다.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는 포항 철강공단에서 출근길 유세전을 벌이고 새누리당 일당 독식 정치 구조를 청산하고 노동자와 농민, 서민을 위한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일당 독식 구조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포항 남구 울릉군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 농어민, 도시 서민의 삶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포항은 전통적인 여당 우세 지역이다 보니 야당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한편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포항 남울릉 재선과 관련해 불공정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모 여론조사기관 소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모 신문사의 의뢰를 받아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후보자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 1,000명 가운데 82.1%인 821명을 50대 이상의 선거 구민으로 선정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불공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신문사는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불 교통카드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잔액이 남은 카드도 이런저런 이유로 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돈이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구시가 이를 방치하면서 카드 사업자만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상은 아닌데 그냥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쓰던 게 있는데 대학교 가서 학생증을 발급받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쌓인 선불 교통카드 잔액이 상당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교통카드 잔액이 서울 121억 원, 부산 135억, 대구는 3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지난 1999년 교통카드 사업 시작 후 지금까지 쌓여있는 충전 선수금이 160억여 원에 이릅니다. 대구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가 매년 5억여 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잔액이나 충전 선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써야 하지만 카드 업체의 계좌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예금 형식으로 전액이 전부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회계상 유페이먼트의 명의의 계좌에 있기 때문에 유페이먼트의 영업의 수익. 서울시의 경우 잔액과 이자를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해 지난 8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 대구와 대조를 이룹니다. 내년부터는 교통카드 충전금 이자가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같은 공익 목적에 대구시가 미적거리고 있는 동안 결국 카드 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직접 쓴 것으로 추정되는 한시가 발견됐습니다. 친필로 확인된다면 국보급 문화재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나라 이태백이 지은 소사라는 한시입니다. 초서체의 이 글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이 넘은 916년 고려 태조 왕건이 쓴 친필로 추정되는 글입니다. 왕건의 친필시는 고려 충신 정몽주가 엮은 백원첩이라는 시첩에 수록돼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이 구했던 태조 왕건의 글씨를 13명 문생 지우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태조 왕건의 글씨를 구하게 됐는가? 설명을 한 발문이 하나 있고 실제 정몽주가 직접 쓴 백원첩 발문에는 태조 왕건에게 친필시를 받은 중국 장수 유덕의 후손으로부터 선물 받았다는 입수 경위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백원첩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26년이지만 관련 내용이 연구돼서 학계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원첩이 고려 말 조선 초 절이 학파를 잇는 자료로서 그 자체로도 학술적 가치가 높지만
왕건의 시가 친필로 확인될 경우 유일한 현존 유목으로 국보급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포원 선생의 글은 글씨체도 같고 이름도 쓰여져 있고 친필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내용이고 또 이것을 두고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할 만한 왕건의 친필 글이 없고 천년 전 종이의 상태를 분석해내는 것도 쉽지 않아 진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동료 의원의 성추문 의혹을 폭로하며 막말 사태를 벌인 대구 달서구 의회 김철규 의장이 의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어제 재적 의원 23명 가운데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어 찬성 12표, 반대 2표, 무효 7표로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이달 23일 새 의장을 뽑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가 대구 82명, 경북 92명으로 서울, 부산, 경남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는 서울 중랑구 31명에 이어 대구 달서구 28명, 구미 2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2008년 제도 시행 첫해 151명이었지만 6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해 올해는 1,5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오늘 오전 중소기업 사랑나눔 바자회를 열어 기부금품을 아동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바자회 물품은 지역 중소기업이 모은 성금과 후원을 받아 장만한 6천여만 원어치로 지역 중소기업이 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보답한다는 의미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칠곡군 외관읍의 한 지하도에서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6살 윤모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피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군위군 의흥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1층짜리 축사 5동 1,300여 제곱미터가 타고 돼지 670여 마리가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소방서 추산 3,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가 전남 10곳, 경북 7곳, 전북 5곳 등 전국적으로 4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인근 지역 소방서에서 출동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과 재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예산 확보를 통해 소방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영양군 다문화 가정의 한 산모가 집에서 조기 출산 후 출혈이 심하고 신생아 또한 미숙아로 위험했는데 닥터 헬기가 긴급 출동해 10분 만에 안동병원으로 후송시켜 현재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운행을 시작한 경북 닥터 헬기는 지금까지 67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출동해 중증 외상 환자 22명, 뇌질환 환자 19명 등 환자 67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드라마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아시아 드라마 컨퍼런스가 오늘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북도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필리핀의 제작자와 작가 100여 명이 참석해 국내외 리메이크 작품 성공 사례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